자,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8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열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이제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본문 내용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감각만으로는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차갑고 뜨겁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람의 체온을 기반으로 해서 나보다 이제 온도가 높은 물건은 뜨겁다,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나보다 이제 온도가 낮은 물건에 대해서는 차갑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쓰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어떤 수치적으로 이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바로 이제 온도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도와 입자 운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모든 내용들이 다 분자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입자들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거기에서 이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한다든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림 8-1과 같이 액체 상태인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마찬가지로 고체나 기체 상태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물체를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반대로 이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을 해주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그래서 온도는 아까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 90도씨의 물이 있고 뭐 10도씨의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의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한 녀석은 90도의 물이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고 에너지가 넘칠 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배고프고 이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가 많고 열이 많고 적고 그런 상황에 따라 이제 우리의 그런 운동 상태도 비슷하게 이제 입자와 비슷하게 이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걸 모형으로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고요. 액체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평형 실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들 다루셨을 것 같고요. 뒤에 이 열평형 그 내용,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평형이라는 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이렇게 이제 그 인접하게 두었을 때 뜨거운 물이 찬물 쪽으로 열을 제공하면서, 찬물이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제 온도가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열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서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이라는 말하고 사실 에너지라는 말을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열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운동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뭐 화학 에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이름을 열,
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입자 운동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반면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게 돼서 입자 운동이 빨라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더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이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전 실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인접해 있으면 이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양쪽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즉석식품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음식물은 열을 얻어서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끓입니다. 그럼 물의 온도가 100도씨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즉석식품이 이렇게 있으면은 즉석식품의 뭐 처음 온도를 20도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온도가 물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물에 있는 열이 이 즉석식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100도씨의 물을 준비한 상태에서, 즉석식품을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은, 열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어느 온도에서 열평형을 이루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음료수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으면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열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냉장고를 생각하면 뭔가 여기에서 냉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차가워지지 않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했듯이 뭐 음료수의 온도가 뭐 30도라고 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우리가 냉장고의 온도가 한 2도씨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음료수보다 냉장고의 온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열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을 잃어서 시원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단원 관련된 뭐 이제 질문들, 문제들 다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단원이죠. 온도와 그 다음에 열평형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봤습니다.